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차 안에서 우리 패밀리 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업체 탐방 및 인텔 14세대 새로운 CPU 제품을 보려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 컴빌 멤버 중에 한 분인 GBPC 사장님이 인텔 14세대 CPU 테스트 작업을 한다고 해서 구경차 한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수리를 하고 뭐 이러저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리뷰 테스트 찍기가 조금 어려워서 옆에서 살짝 숟가락 얹어가지고 성능 그리고 온도 그리고 뭐 점수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함께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패밀리 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나더라고요. 또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업무 시간 끝났고요. 금천구까지 가야 돼요. 약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천천히 안전운전 하면서 이동하고 GBPC 샵에 도착을 해서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 GBPC 샵 도착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우리 GBPC 사장님. 샵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고. 오픈형 PC. 그래요? 배그도 깔아놨고. 여기 선물입니다. 드래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MSI 직접 오셔가지고 저에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간 홍보? 예. MSI 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거. 14세대. 네. 랩터레이크 리플릿이죠? 네. 랩터레이크 리플릿 i7 14700K.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네. 온도가 안 잡혀서 걱정이다. 그래서 그때 군단이 우리 매장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온도 더 높아진다. 높아진다. 쿨러 업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보드는 뭐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 사용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비보드? 코잇에서 네, 코일에서 돼요? 돼요. B보드를 쓰니까 더 그런 거 아니에요? Z보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Z보드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DDR4고. 제가 어저께 보드 뭐 있냐고 여쭤본 게 막시모스 에이펙 G690 보드가 있거든요. 나 그거 들고 올까 했었죠. 여기 790 에이펙스 있어요. 아, 그래요? 저거 물리면 되겠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보드를 코잇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에이펙스는 코잇에서 유통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B보드 받았고, 어쨌든 B보드도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려서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지금 시작을 했고. 그래요? 코일에서 대여를 해줬답니다. 대여라는 건 테스트 해보고 반납을 하는 조건이죠. 그렇죠. 로그스틱스 B760-7 게이밍 와이파이, 그리고 랩터레이크 리프리시 i7 14700K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물론 가급적 Z보드 이용하시면 좋긴 한데 일단 코일에서 좀 테스트를 좀 해달라 해서 B760 보드를 보내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꼽사리로 숟가락 하나 잠깐 얹은 거고요. 오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사장님. 일단은 인사를 못했으니까. 안녕하세요, GBPC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커입니다. 오늘 데일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14세대 14700K 하나 받아왔고, 지금 보드는 아소스 ROG 스트릭스 B760G라는 제품이고, 기존에 이미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면 이제 14세대 물려서 사용할 수 있고, 바이오스는 지금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지금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MSI든 뭐 기가바이트든 에이수스든 전체적으로 다 준비는 하고 있고 9월부터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다 올라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CPU. 판매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판매가 아직 MSRP도 공개가 안 돼가지고 아직 완전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날짜가. 네, 제가 알기로 13700K가 71만원에 출시했었거든요. 출시가가. 네, 출시했을 때 71만원이었으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58만원, 59만원이니까 이렇게 바로 장착해서 테스트 벤치 한번 물려볼게요. 쿨러는 지금 크라켄 네, X73. 메모리는 뭐 쓸 거예요? 메모리 SN 코어
DDR5 5600. 5600. 네, 16기가. 이제 여기서 테스트 벤치로 이동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시네벤치 다 잡았고 온도 지금 보니까 완전 순정이거든요. 바이오스 아무것도 안 건드려 놓고 전력 제한은 풀었죠? 네, 전력 네. 제한만 지금 풀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풀어놨는데 너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까봐 지금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걱정 아닌 걱정이 돼가지고 14700K 코어가 지금 20코어고 스레드는 28 스레드. 네, 기본 클럭이 3.42. 지금 3.4 클럭에 네. 부스트가 5.6인데 올코어 부스트가 5.6이 터질지는 모르겠고 13700K는 부스트가 5.3이었어요. 8P 코어 네. 8개 큰 코어가 있고 8개 작은 코어 네. 2코어 8개 이렇게 있었는데 늘었네. 이 코어가 12개로 늘었어요. 지금 기존 13700K 대비 이 코어가 4개 늘었어요. 4개. 그래서 일단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지금 크라켄 캠에서 펌프는 고정으로 했죠. 네, 펌프 최대 고정해놨고 바로 100도 찍네요. 100도 찍네. 지금 스로틀링도 약간씩 걸리는 것 같고 CPU 소비율 330W 너무 많이 먹는다. 최대 지금 345W 먹네요. 네. 지금 점수가 스로틀링이 걸려서 그런지 지금 34,000점. 그렇죠. 전력이 지금 340W를 먹고 있는데 그렇죠. i9보다 더 먹는다는, 더 먹죠. 13900K보다 더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전력을 많이 먹네. 네. 지금 전압도 1.447까지 1.447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면 쿨러 큰일 났네.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수냉 쿨러도 지금 버거워하니까 지금 101도 가죠? 네. 제가 온도 제한 설정을 안 해놔서 기본값인 지금 100도에서 그냥 스로틀링이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5.2까지 5.1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정신 못 차리네. 일단 전압을 너무 네. 많이 먹고 있어요. 맞아요. 13900K도 많이 먹는다고 뭐 전력 제한을 주니 뭐 아니면 뭐 네. 다운을 하니 하는데 지금 340W 먹고 있으면 13900K 저리 가라니까. 그렇죠. 야, 이게 너무 예상 밖이라고 해야 되나? 예상했던 대로라고 해야 되나? 네, 345W를 먹고 온도는 100도 찍고 지금 스로틀링 걸려서 315W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최대 전력이 지금 345W까지 찍었으니까 네. 이러면 13900K 저리 가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배등한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34,000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같은 등급의 기존의 13700K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높죠. 네. 13700K가 30,000점이었습니다. 네, 3만 점이었으니까 일단 4분 정도 됐는데 종료하고 언더볼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보드에서도 마이크로코드 언더볼팅은 있으니까 재부팅해서 언더볼팅 한번 잡아볼게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뜨겁다. 전력을 많이 먹네요. 네. 온도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네요. 수냉 쿨러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14900K는 더 장난 아니겠네요. 가늠이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얘보다는 훨씬 더 높을 테니까. 얘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건데 네. 지금 13900K 했을 때도 언더볼팅이 뭐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14900K, 14700K가 이런데 14900K? 예전 순행들은 못 잡겠네요. 불안한데. 요즘. 그러니까 CPU 센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쿨러 못 쓰냐? 기사들 전화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쿨러 어떤 거 쓰세요? 손님 쿨러 뭐예요? 전력 제한만 주면 안 돼요? 전력 제한만 주면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비보드라서. 오프셋 값을 주는 게 사실상 비보드에서 할 수 있는 언더볼팅의 이제 성능 저하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방법이라서 비보드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전력 제한을 주면 성능이 떨어지고 전압값을 떨어뜨리면은 코어 클럭이 안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 트위커스 파라다이스 바이오스 들어왔고요. 트위커스 파라다이스에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위치 마이크로 코드에서 0 곱하기 104 마이크로 코드로 바꿔주시면
여기서 쌀라쌀라해요. 너 이렇게 하면 보안적인 문제 리스크 생길 수 있다. 우린 책임 안 진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케이 해주고 나와서 이게 아래쪽에 보면 액추얼 VRM 코어 볼티지가 있고 밑에 글로벌이 있어요. 글로벌을 오프셋으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그리고 대략 한 시작을 0.18 값으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캐시 코어도 오프셋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동일하게 0.18 요 값은 매치 해줘야 됩니다. 매치해서 글로벌하고 캐시하고 0.18 값으로 F10 눌러서 저장. 얘가 이제 비보드일 때 비보드일 때. 예. 아마 Z보드도 있을 거는 같은데 Z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압을 건드는 게 오히려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프셋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영향이 있을지는 한번 만져봐야 알 것 같아요. 잘 굴러가네요. 일단 부팅은 되는 것 같고 온도랑 부스트 터지는 거랑 다 같이 한번 볼 건데 5.6기가가 한두 개 이렇게 켜지는 거 봐서는 아마 두 개의 코어만 5.6기가로 터지는 거고 나머지 배수는 5.5기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고요. 한번 다시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돌아가고 있고 온도 지금 온도 80도 착해졌네. 많이 착해졌죠. 네. 지금 스로틀링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게 10분 테스트를 한다 치면 온도가 아무래도 누적이 될 거고 수온도 올라갈 거라서 그렇죠. 점점점 더 올라갈 거긴 할 거거든요. 지금 81도쯤이고 전력 몇 와트나 먹나 볼까요? 246W, 많이 떨어졌네. 247W 많이 떨어졌죠. 네. 100W 떨어졌어. 그죠? 네. 거의 100와트, 네. 90와트, 100와트. 전압이 지금 1.27. 1.27. 네. 이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까 멀티 점수가 33,000 정도 됐었죠? 네, 33,900점 도중에 그냥 꺼버렸어요. 네, 스로틀링 그렇죠. 너무 심해서 지금 딱 봐도 35,000점보다 위에 있죠? 점수가 35,600점 35,000. 네, 35,300점 일단 요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10분 정도 돌려볼게요. 지금 83도 스로틀링 전혀 없고요. 이러면은 비보드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언더볼팅 해서 요 정도 결과값 나온다 그러면 13700K 했을 때 어땠어요? 그때 78도 80도 수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마지막에 만진 샘플은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고돼서 나갔어요? 네. 소비자분들한테? 네. 그때는 이제 순행이 크라켄은 아니었고 네. 서멀라이트. 서멀라이트. 네, 서멀라이트 거. 근데 이 설정을 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제가 마지막 영상 올린 게 1개월 전인가 2개월 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의 라이젠 위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13700K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미 다 구매를 했고 이제 막 구매하실 분들은 14세대를 기다려버리니까 비보드에서 언더볼팅 하시는 분들이 잘 없었죠. 그 영상들이 있어도 저 설정으로는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아 그래요? 네. 제가 유일한가요 그러면?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소울시커님이랑 네. 저만 이 언더볼팅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거고 그러면 이 설정 방법을 네. 에이서스 말고도 기가바이트든 MSI든 네. 에즈락이든 동일하게 들어가요? 동일하게 들어가요. 어쨌든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발견이 된 거다 보니까 요대로 했을 때 점수 하락 없이 온도만 낮춰서 소비 전력을 낮출 수 있다. 아름아름 알려진 거라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온도를 좀 낮춰서 쓸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찾아낸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인해서 발견이 된 세팅 값이라서 포텐셜도 그렇고 수율에 따라서도 그렇고 오프셋을 얼마나 더 넣을 수 있을지 덜 들어갈지 이 레인지도 아직 파악이 다 안 됐죠. 그래서 최초의 에이수스 보드로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이 된다라고 우리 컨빌 사장님들께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때는 사장님들이 잘 크게 공감을 못했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13700K에 이 온도 나왔다 했을 때 파주 사장님이 엄청 뭐랄까 궁금해 하시는 네, 그런 반응을 봐가지고 이거 다른 사장님들도 알고 넘어가면 참 좋겠다 싶어서 왜냐면 소비자들도 알고 사장님들도 알면 비보드 우리 솔직히 보드 비싸잖아 너무.
그 왜 많은 분들, 많은 음. 유튜버들이 저 설정값, 저 설정 세팅하는 거를 얘기 안 할까요? 이것도 정말 말 그대로 입소문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건데 알려지질 않다 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왜냐면 언더볼팅 지금 설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기존의 유튜버나 기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설정값하고 네. 지금 사장님이 하는 세팅값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네. 새로운 그리고 이게 처음 발견이 된 것도 우리 로그스트릭스 아이보드 있어요. 예. 아이보드 760 아이보드에서 그 해외 유저가 발견을 한 거를 아수스만 되는 거다. 로그스트릭스만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그럼 아수스가 되면 MSI도 되는 거 아니야? 기가바이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찾아서 확장이 된. 네. 그러면서 알려지게 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초에 또 아이소스 보드를 쓴 유저가 발견한 거다. 5번, 6번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 전력 250W 유지하고 있고 전압도 1.27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 이거 한번 더 스텝을 더 높여볼까? 언더볼팅을 어때요? 이 정도면 쓸만하다? 온도면에서 이 정도면 쓸만하죠. 근데 설정을 해줬을 때니까 이게 기본값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그죠? 그러면 데일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만약에 출고가 나갈 것 같다. 그럼 비보드에 물렸을 때 요 정도 시네벤치 테스트에 요 정도 온도 나온다 그러면은 오케이죠.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13700K도 순정은 100도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멀티 점수 몇 점 나왔어요? 멀티 점수가 예상 점수가 34,587점. 온도가 누적이 되면서 조금씩 떨어지긴 하네요. 기존에 13700K하고 봤을 때 한 4000점? 4,000 몇백 점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요. 더 왜냐면 13700K 같은 경우는 수율에 따라서 3만 점 턱걸이로 넘어가는 애가 있고 3만 점이 살짝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더 안 되는 애도 있던데요. 네. 2만 한 8천 몇백 점. 28000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가지고 편차가 워낙 좀 있었다 보니까 그냥 대략 한 3만 점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떨어진 점수가 34,500점이면 그래도 한 4,500점? 멀티 점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성능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래도 4000점이라면 꽤 높은 점수니까요. 그쵸. 13600K만 해도 24,000이잖아요. 네. 그럼 6000점 차이인데 얘가 지금 4000점 차이니까 거의 CPU 하나 정도 얼추 되는 등급의 차이니까 성능 좀 올라갔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4700K가 스펙상으로만 놓고 보면 딱 13700K하고 13900K 딱 사이 그 어딘가쯤이에요. 지금 올코어 터지는 부스터 터지는 게 5.5기가거든요 5486이면 5.5기가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백클럭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5기가라고 계산하면 딱 13900K 스로틀링 없는 그 딱 부스트 클럭, 올코어 부스트 클럭 고값이라서 13900K보다 온도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3700K를 많이 선호했거든요, 사실. 아, 그쵸.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높여보면 안 될까? 지금 블루 스크린 뜨고 나가버리는데요. 그러면 왜냐면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PC를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오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시스템 사용하다 다운되거나 블루 스크린 뜨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집에 가져가서 쓰는데 블루 스크린 떠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한 스텝 낮춰볼게요. 0.17 값으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변인 통제가 안 돼서 지금 23도쯤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실내 온도가 벌써 올라 버렸어요. 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에어컨을 좀 틀고 23도까지 좀 낮추겠습니다. 낮추고 수온도 30도 대까지. 수온 지금 한 33, 4도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업데이트를 해버리네. 업데이트도 걸렸었나 보네. 그죠? 아, 그래서 점수 떨어졌나? 아,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업데이트 걸려버리면. 어찌됐든 14700K 비보드에서 기본값으로 돌리면 전력 소비량이 어마무시하다. 기절한다. 이거는 Z보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전압 이슈는 Z보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40W면 아, 맞다. CPUG를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캐시
L3 캐시, L2 캐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전문가야, 궁금한 게 많어. 네. 왜냐면 지금 게임 성능이 알려지기로는 소문에 14700K랑 13900K랑 게임 성능이 같게 나온다. L3 캐시가 지금 33메가. 네. 기존의 13700K가 L3 캐시 30메가였거든요. 네네. 3메가 올랐어요. 3메가. 네. 그리고 L2 캐시가 기존의 13700K가 24메가였는데 이번에 게 28메가. 기존보다 4메가 늘었고 L3 캐시가 3메가 늘었는데 게임 성능이 13900K랑 비슷하다고? 13900K가 제가 알기로 L3가 36메가네. 3메가 작게 나왔구나. 3메가. L2 캐시가 13900K가 32메가니까 그래도 좀 차이는 나는데. 차이는 있네. 네,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기존 13세대의 7K보다는 좀 더 향상됐다. 네, 개선 안 해줬으면 더 화가 났을 뻔했어요. 근데 기본값에서 온도면에서 기절하겠는데. 네, 지금 소비 전력을 더 많이 먹으니까. 네, 너무 많이 먹는다. 지금. 근데 보드 특성일 수도 있어요 또. 네. 그래도 성능은 개선이 됐네. 네, 그래도. 성능 많이 올랐네. 네. 근데 맞다. 나머지가 좀 걱정이긴 해요. 그렇죠. 600K랑 900K는 사실상 뭐 코어가 더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니니까. 온도. 지금도 솔직히 제가 ASR 입장에서 네. 13900K CPU 분량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온도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서 14세대 같은 경우에 14900K는 ASR은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CPU 분량이 확실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CPU 해당 센터에서 업체가 세 군데니까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세 군데 중에서 모 센터 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저희 제품만 이렇게 CPU 분량이 많이 나오나요?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판매가 세 군데 중에 가장 많고 하니까 판매된 만큼 분량이 나오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지금. 분량은 분량인데 분량 건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14세대 같은 경우에 온도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걱정을 안 하겠냐 이거죠. 물론 사장님처럼 언더볼팅이나 이런 걸 해서 확 다운시키면 좋긴 한데 그거는 실제 사용 유저가 할 수 있는 기본값은 아니니까. 맞아요. 가장 기본값은 제품 사서 장착해서 돌려.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온도, 어느 정도의 클럭을 받쳐줘야 괜찮다라고 할 텐데 꼭 언더볼팅 이 정도로 해줘야 되고 쪼여줘야 되고 해야지만 쓸 수 있을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걱정이 되죠 사실.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너무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언더볼팅 했을 때. 언더볼팅에서 잡혔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13700K도 100도 나와서 네. 언더볼팅 해서 세팅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언더볼팅 하는 세팅 값은 비슷한데 되느냐 봤을 때 된다. 왜냐면 리프레시니까. 네, 그죠. 그놈인데 조금 더 뜨거워졌다. 그렇죠. 네.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팅을 했었으니까 좀 더 이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기본 디폴트 값을 보는 사람이라서 네. 딱 봤을 때 이야 전력 소비량이 340W를 먹어? 대단한데? 하지만 점수 때는 괜찮네, 훨씬 많이 좋아졌네. 일단 언더볼팅을 해서 어느 정도 값이 가장 최적화된 값인지에 따라서 이 멀티 점수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한 1000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게임 돌릴 때 네. 순정이랑 언더볼팅 매겼을 때랑 온도가 괜찮은지. 왜냐면 13700K 같은 경우에는 한 5, 60도씩은 나왔어요. 언더볼팅 해도 게임 할 때. 그래서 게임 할 때 마찬가지로 온도가 5, 60도 정도만 잡혀준다 그러면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써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CPU를 시네벤치 RE3 테스트하는 것만큼 100% 굴리는 사용자가 과연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게임에서 온도만 잡혀준다 그러면 그럼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게임 유저 말고 작업하는 유저로 생각하면요? 작업하는 유저도 조금 다른 게, CPU를 많이 쓰는 작업은 이제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뭐 시네벤치 C4D라고 하죠. C4D나 이렇게 막 그 3D
모션 그래픽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쿠다를 써요. 오히려 CPU는 많이 안 써요. 완전 이제 고사양의 작업을 쓰시는 분들은 쿠다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CPU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많이 그렇게 없지 않을까? 제가 물론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근데 온도는 진짜 잘 나왔다. 생각했던, 걱정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거보다는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언더볼팅 했을 때 이게 딱 그걸 조건을 달아야 돼요. 그냥 영상 보시는 분은 지금 이 타임을 딱 봤을 때 야 온도가 좋아? 야 14,700K 온도가 좋대. 그치.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뜨문뜨문 보는 분들이 항상 있어. 나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은 장난 아니다. 언더볼팅 했을 때 지금 현재 80도, 최대 81도, 그 정도 나온다. 그냥 돌리면 100도 바로 걸립니다. 340W이기 때문에. 그렇죠. 와트수가 무섭습니다. 340W, 13,900K 저리가라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야 이렇게 보면은 14,900K는 어떻게 나올지 진짜. 일단 저희 채널에서 저희 구독자 패밀리분들께 새로운 제품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그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고, 또 나도 새로운 제품을 보는구나 라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저야 이렇게 와서 구경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저도 좋네요. 내가 실제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지금 실내 온도 24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이 열기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하면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금방 후끈후끈해지더라고요. 실내 온도 변이 통제 좀 하고 있고, 24도 기준. 그리고 써멀도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렇죠. 요거 제가 또 스타트를 끊었었거든요. SGT4 써멀 그리스 국산이고 참 좋은 제품.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국산 써멀. 국산 써멀. AMX 써멀로 지금 도포해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그 한번 돌려볼 거고요. 배그 돌리면서 온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안 하는 분야를 하시니까 저는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돌릴 겁니다, 저도. 온도 어느 정도씩 유지하는지. 언더볼팅 한 상태에서 시네벤치 최대 85도 나왔고요. 전력 소비량은 아까 250W 정도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한 차례 하고 순정으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온도만 예쁘게 잘 나와준다면 뭐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될 것 같다. 일단은 뭐 점수라든지 이런 거는 제 기준 합격입니다. 일단 언더볼팅 했을 때 그걸 필히 자꾸 해줘야 돼요. 그냥 보는 사람들은 기본류로 생각한다니까요. 언더볼팅 했을 때 합격인 것 같다. 그게 GBPC님 생각. 왜냐면 자꾸 저는 내가 파는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은 언더볼팅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하시니까. 일단 게임 테스트 한번 해볼 거고, QHD로 할게요. 그냥 QHD로 하고 렌더링 100 올 울트라 적용. 일단은 들어왔고요. GPU는 90% 정도 계속 일을 해주고 있고, CPU 지금 로드율이 25% 정도, 그리고 온도가 55도에서 60도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50도에서 60도. 소비 전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지금 100W 정도. 이 정도면은 딱 13,900K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가 13,900K로 테스트했을 때도 걔도 마찬가지 한 100W 정도 먹었었는데, 지금 소비 전력 그래픽 카드랑 CPU랑 다 해서 한 350W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CPU 로드 52%, 52도, 57도, 59도 왔다 갔다. 실내 온도 23.5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5, 60도. 한 60도 선에서 방어되네요. 그리고 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플루스케이터스. 67도. 69도. 많이 먹네. 130W, 146W. 전력 소비량은 150W까지 먹고, 온도지 한 67도 정도? 대략 한 10도씩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플레이되는 게 지금 순정이죠? 아까 340W까지 먹던 100도 바로 찍던 그 설정 기본가. 부스트는 지금 5.5기가 잘 터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온도가 실제 문제를 일으킬 만큼 안 되니까요. 그렇죠. 70도까지 찍네요.
근데 이게 오픈 케이스라서 네. 실제 케이스에 넣고 또 플레이를 한 1시간 이상 돌렸을 때 좀 달라지겠죠.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인케이스에다가 넣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그 오픈 벤치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온도는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정하고 언더볼팅 했을 때하고. 일단 볼 때 누드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참고로 하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70도까지 올라가네요. 많이 뜨겁다. 소비 전력도 대략 한 30W 차이 나는 것 같고 피크 치면은 50W 아까 먹죠. 피크 치면은 50W. 그렇죠. 100W에서 150W니까 한 50W 차이 나죠. 온도 차이가 좀 유의미하게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은 맨 처음 우리가 영상 촬영했던 기본값 초기화, 기본값이에요. 아무것도 바이오스에서 건들지 않는 순수값입니다. 한 번 더 확인차 돌려보는 거고요. 누르자마자 바로 100도 찍죠. 뭐 100도 찍는 거는 사실 13700K도 초기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서 온도가 조금씩 낮아졌던 거 같지 않아요? 전력 소비량 다시 한번 볼까요? 약간 올려주세요. 지금 322W, 346W 피크 쳤고요. 최대 지금 346W 정도 먹고 있고 346W라면 13900K를 넘어선다. 넘어선다. 하지만 멀티 점수 보면 기존 13700K보다 한 4000점 이상, 4-5000점 정도 향상됐다. 이게 생각보다 온도는 지금 100도는 나오는데 못 견딜 정도로 스로틀링이 엄청 걸리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전기를 많이 먹는 편이긴 하지만 약간은 그래도 좀 깨지긴 하네요. 지금 한 200MHz 정도씩 출렁출렁 하는데 막 못 쓸 정도다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점수가 막 확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서 한 300점 차이 나네요. 지금 300점 차이 나고. 하지만 예상보다는 전력 소비량이 꽤 높다. 그게 약간 단점이죠. 그렇죠. 좀 많이 먹는다. 근데 이거는 보드에 따라서 덜 먹는 보드는 또 덜 먹을 거예요. 얘가 잘 먹나 본데. 사실 스트릭스기 때문에 비보드 중에서는 최상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전원부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오디오 칩셋도 제일 좋은 거 들어가 있어요. 단가가 지금 얼마예요? 27만원 정도? 26만원? 경쟁사 대비 한 1, 2만원 정도 비싸요. 그래서 화이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할 만한.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존에 14세대 CPU 나오기 전에는 과연 14세대 CPU는 어떨까? 어떻게 나올까? 온도가 소문에는 꽤 높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우리가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실 그 성능 향상 폭이 14700K 말고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많았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온도 확실히 좀 높고, 그러니까 높다는 얘기는 전력 소비량이 크다. 그 얘기니까요. 플러그나 뭐 이런 것도 향상폭이 컸고. 그렇죠. 그리고 멀티 점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능 향상이 된다라는 얘기고. 사실 4000점, 5000점 차이는 꽤 큰 차이거든요. 많아요. 큰 차이죠. 14700K가 4-5000점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성능은 향상이 됐다. L2 캐시나 L3 캐시도 좀 커졌고 사장님 생각에서는 출고를 해도 코어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점수도 좀 괜찮은 거 봐서는 기본값으로 출고를 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100도가 넘으니 사장님이 세팅하는 언더볼팅 값으로 언더볼팅을 해서 온도를 80도 전후 80 중반까지 낮춰서 출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언더볼팅이야 이제 수율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00도만 안 찍으면 되는 수준으로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따라 했을 때 뭐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재부팅하는 증상이나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용하면서 이상이 없게끔. 그렇죠. 그거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가다고
그렇죠. 너가 다른 편을 해도 되나? 왜냐면 오히려 네. 온도수를 85도로 낮춘다고 해도 네. 사용하다가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오류가 나면 그것 또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 사용자도 문제고 판매자 입장으로서 우리도 문제예요. 네, 우리도 피곤해지고. 잘 쓰다가 사장님 컴퓨터가 자꾸 블루스크린 떠요. 네. 자꾸 꺼져요.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온도, 뭐 전력 소비량이 많이 먹다 해도 오류 안 나게끔 해서 기본값을 출고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보통 그리고 뭐 100도가 나온다 한들 시네벤치에서 100도지 그렇죠. 게임하면서 100도가 나오는 일은 없으니까. 배그 돌렸을 때 언더볼팅 했을 때 최대가 몇 도였죠? 50 후반? 50도 후반? 기본값을 했을 때 70도였죠. 70도요. 네. 그래서 뭐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10도 뭐 불쾌하면 불쾌할 수 있는.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네. 뭐 좀 더 지켜보고 또 다른 분들이 또 테스트해보고 벤치도 돌려보고 또 언더볼팅도 해보고 하겠지만 네. 적절값을 찾아야겠죠. 네. 잘 모른다 그럴 때는 일단 순정으로 쓰는 게 순정으로 좋아. 쓰는 네. 게 기본값을 쓰는 잘 게. 모른다 그러면 일단 순정으로 네. 돌리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3세대 때는 이런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게 맞아, 이대로 쓰는 게 맞아, 이게 됐었거든요. 근데 점점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쿨링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언더볼팅도 시작이 됐고 그렇죠. 마이크로 코드도 찾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온도 제어가 시작이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4세대도 최저값, 그렇죠. 뭐 표준값 아니면 권고값, 권장값 이런 게 나오면 공유가 될 거고 제가 물론 지금 오늘은 0.18, 0.17 해봤지만 얘도 쓰다가 블루스크린이 뜰 수도 있고 좀 더 재부팅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안정화가 다 된 거는 아니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제가 세팅한 건 아니니까 네. 사장님이 세팅하실 때 옆에서 지켜봤을 때 실제 우리가 블루스크린이나 이런 게 중간중간에 한두 번 떴잖아요. 네. 이걸 봐서는 정상적으로 완전히 온전히 정상이다, 완전히 최적화 값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고 그런 언더볼팅으로 온도 낮출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 무너지지 않는다, 클럭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거기서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야죠. 그렇죠. 적절값 찾아야 되고. 그리고 뭐 저도 고민은 해보고 연구도 해보겠지만 저보다 이쪽 방면에서 더 그죠. 대단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테스트 해볼 거고 그렇죠. 여기저기서 정보 올려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사용자분들은 14세대 14700K, 아직 900K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 14700K 정도의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세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언더볼팅하고 하시는 것 영상들을 좀 찾아서 좀 보신 다음에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든 우리가 처음 개봉을 해서 테스트했을 때 온도는 확실히 더 올라갔다, 더 뜨거워진 건 맞다. 소비 전력만 봐도. 소비 전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더 뜨거워진 건 맞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좋을 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쿨링, 특히 이제 순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네. 여기까지.